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도 차이나 전기차 관련해서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비아디가 지금 유럽에서 사고를 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비아디는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랑 거의 뭐 동등하거나 테슬라를 능가할 수 있는 전기차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오늘 또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는 어떻게 갈까? 지금 나스닥 종합이랑 S&P 500은 급락을 했는데 다우 산업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왜 있는 건지, 그리고 니케이나 상해이나 상생 이런 다른 나라 주식들, 지금 일본이나 중국 주식들은 오르는데 왜 미국 주식, 특히나 기술주인 나스닥 100이 왜 내려갔는지, 이거 내용을 한번 조금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깥 활동, 야외 활동할 때 여러분들 좀 많이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열사병 걸려서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맵을 보시면은 미국 주식, 특히나 우리가 그간 많이 올랐던 엔비디아랑 지금 반도체 이 섹터들이 많이 내려갔다. 그리고 테슬라도 좀 오늘은 마이너스 4.08로 마이너스 됐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스몰캡,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많이 오르고 있다. 이제는 순환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대형주에서 이제는 중소형주, 스몰캡으로 돈이 가는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가 갑자기 7%대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100 붕괴도 위험하다. 그래서 얼마나 더 떨어질까,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 지금 주가를 봤을 때 모르겠어요.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많이 오른 지금 상황 같고요. 그래서 지금 순환매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특별한 악재는 없지만 대형 기술주 위주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는 중소형주로 기관들이 갈아타는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러셀 2000 지수가 오르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우 지수가 오르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애플이 엔비디아가 아니라 구글 칩을 AI용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조금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AI 이쪽에서 좀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실적이 좋게 안 나와서 그런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락한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8월 28일 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이게 과연 깜짝 월가의 예상 있죠. 예상을 깜짝으로 상회하는 이런 실적을 발표할지, 그게 참 궁금하다. 만약에 월가의 예상보다 더 높게 또 실적을 발표한다고 하면은 또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실적이 조금 기대에 못 미치게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마소가 지금 알파벳이 매분기 120억 달러 이상의 클라우드 부분 투자와 이로 인한 3분기 마진 하락을 예고한 가운데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둔화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마감 직후의 거래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한때 7% 넘게 급락하다 오후 7시쯤 3%대로 낙폭을 줄였다. 마이크로소프트의 24년도 4분기 매출액은 647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 늘고 조정 주당 순이익은 2달러 95센트로 월가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월가 예상을 상회했지만 지금 예상보다는 또 매출이 적어서 또 하락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분기에 애저라는 클라우드를 내놨는데 서비스 매출이 29% 늘었다고 하는데 조금 성장률이 예상치인 31%, 월가의 예상치보다는 낮았다, 이런 내용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전 블리자드나 이런 매출도 생각보다는 높게 나오지 않아서 지금 전체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가 하락한 지금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MD는 지금 AI 칩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는 8% 주가가 급등을 했다고 하거든요. AMD는 지금 월가의 예상보다는 또 2분기 실적이 높게 나왔다. AI 칩, 그러니까 인공지능 칩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혀 시간의 거래에서 8% 가까이 급등을 했다. 지난 2분기 순이익이 2억 6,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00만 달러 대비 거의 10배 가까이 늘었다. 대단하죠. 10배 가까이 이렇게 지금 늘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정 주당 순이익 EPS죠. EPS가 69센트로 지금 애널리스트 평균 68센트보다 웃돌았다. 그래서 지금 잘 나온 지금 상황이라
상황이라서 주가는 급등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한 게 MS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좋지 않게 나왔고 AMD는 또 좋게 나와서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는 오늘 왜 하락했냐면 로보택시 회의론이 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리콜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리콜이 그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인데 그걸 자꾸 리콜이라고 하면서 악재 기사처럼 내보내서 테슬라 주가를 하락시키려고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로보택시 회의로는 아직 뭐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단기적으로 주가를 내리는 이런 악재로 이렇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일본의 지금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무려 0.25%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또다시 금리를 올렸는데 역대급으로 13년 만에 역대급 금리를 올렸다. 그래서 0.25까지 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그래서 금리 추이를 보면은 한국은 3.59, 미국은 5.5,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0.25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본이 이렇게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그 일본이 원래 금리가 낮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 미국 달러에 투자하는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거든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엔저 현상이 계속 나오고 미국 주식은 계속 오른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는 일본의 기준금리가 이제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은, 올라가는 기조를 보인다고 하면은 이 엔캐리 트레이더가 이제는 청산이 될 거다. 청산이 된다고 하면은 일본으로 다시 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일본 주식이 오를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에 있는 자산들, 뭐 달러나 국채나 아니면은 미국 주식이나 이런 거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렸을 때는 지금 2007년도 그렇죠. 2007년도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뭐 예전에도 그랬었고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지금 리먼 브라더스 때도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나서 좀 지나서 경제 위기가 왔었다. 이렇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경제 위기가 왔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데 향후 1년 뒤에 혹시나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1982년 이후에 미 연준의 금리 추이를 보면은 꾸준히 6% 했다가 내려갔다 올랐다 내렸다 하다가 제로 금리를 갔었다가 2010년에 제로 금리를 갔었다가 다시 올렸다가 2020년에 다시 또 내렸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렸다. 그래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지금 보면은 금리 인하될 때 경기 침체가 왔었다. 여기도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좀 하고 있다. 닷컴 버블 때도 금리 인하를 했었고요. 다 경기 침체 때 금리 인하를 해서 조금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FOMC가 과연 오늘 새벽에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금리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 그게 참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칼럼을 가져왔는데요. 미국은 왜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뭐 또 중국 기자가 이렇게 칼럼을 썼나봐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금리를 인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서구에서 강조하는 중국의 신에너지 차량 과잉 생산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래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글이 너무 길어서 나중에 길게 설명해드리고요. 내일이나 아니면은 뭐 미국 주식 할 때 얘기해드리고요. 미국의 지금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 이렇게 엄청나게 커졌다. 그런데 고금리면은 이거에 대한 이자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방비나 이런 거를 낮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금리를 낮춰야 돼요. 그런데 중국을 무너뜨리려고 금리를 올렸었는데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특히나 중국이죠. 중국이 잘 버티고 있어서 이 세금 전가, 이 부채 전가를 중국한테 못하고 있는 지금 실정이다. 오히려 중국은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인상을 했어도 조금 힘든 경향은 있겠지만 나름대로 계속 산업을 확장해 가면서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반도체 제재도 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으로 이렇게 견제도 했고 여러 가지 견제를 했지만 그 견제 속에서도 중국은 꿋꿋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GDP 말고 PPP, 실질적인 GDP 기준으로 하면은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점점 보면 그런 변화가 지금 생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경기가 그렇게 좋다고 하지만 스타벅스는 2분기 연속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는 좋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는 점점 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버틸까? 우리나라도 아마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당연히 올 것이다. 더 참혹하고 더 비참하게 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으로 대비를 하라고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스타벅스가 지금 내달 2일
날 가격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 톨은 동결하지만 지금 그란데를 300원 올리고 숏은 300원 내리고 뭐 이런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물가 상승 때문에 결국에 18년 만에 인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을 인상을 한다. 그래서 야, 이거 보면서 점점 우리나라 이제 물가는 계속 높아지겠다. 그리고 뭐 25만 원을 뭐 정치인들이 뿌린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 볼수록 결국엔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고 물가를 폭등시키고 환율도 뭐 망가지든 말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나라 경제는 망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정치인들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망할 거 그냥 우리나 제대로 한몫 챙기고 나가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거 왜 가져왔냐면 이게 그거예요. 지금 해피머니인가 지금 상품권 있잖아요. 상품권을 대한적십사사, 이게 헌혈을 하면은 상품권 주잖아요. 그래서 그 상품권을 미리 이렇게 구매를 하는데 거의 뭐 60억 가까이를 상품권을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상품권이 막혔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적십자도 이런 사기를 당한다, 상품권 사기를 당한다는 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 진짜 큰일 났구나. 앞으로 이런 폰지 사기 있잖아요. 폰지 사기 구조가 전세에도 드러날 것이고 부동산, 뭐 연금, 다른 여러 가지 지금 분야에서 이렇게 나올 텐데, 우리나라의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다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앞으로 달리는 그냥 말이에요. 멈추면은 호랑이한테 잡아먹혀. 그런데 이제는 점점 말이 체력이 떨어지면서 멈추려고 하고 있어. 호랑이한테 따라잡히게 생겼어.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진짜 말이 늙었습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말은 젊고 그냥 계속 달리면은 계속 경기가 좋아졌는데, 이제는 계속 달릴 수 있는 이런 체력이 떨어졌다. 말이 늙었기 때문에, 고령화 때문에 늙어가고 있고, 그래서 점점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걱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제가 다른 통화로는 금이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금을 꾸준히 여러분들이 현물 대신이니까, 현금 대신 금을 차라리 모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원화 대신 훨씬 낫다. 그리고 달러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금이 그나마 가장 안정적인 이런 자산 보유, 그러니까 자산을 뭐 늘리는 건 아니지만 지키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오늘 차이나 전기차는 2.61% 올랐네요. 그래서 많이 올랐고요. 뭐 S&P 500이나 나스닥100은 급락을 하다가,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뭐 1%, 2% 가까이 급락을 하다가 다시 또 올랐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테마는 제가 힘들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한동안은 힘들 거예요. LFP 배터리를 LG나 아니면 삼성 SDI에서 만들기 전까지는 아마 향후 1, 2년은 아마 힘든 시기일 것이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저가로 매수한다고 하면은 뭐 상관없겠지만, 그것도 미래가 불확실하다. 그냥 차라리 2차전지는 그냥 중국 2차전지가 그나마 낫다. 여러분들 중국 2차전지가 차라리 그나마 낫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면은 차이나 전기차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제는 바닥이지 않을까. 여기에서 지금 6,000원 후반에서 7,000원 이 초반, 이 사이가 거의 바닥을 다지고 있다.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은 다시 또 모멘텀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더 안 떨어지고 바닥이다. 그래서 이때는 뭐 그냥 저는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거의 뭐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파는 것보다는 꾸준히 모아서 10,000원 위에서 파시던지, 아니면 더 위에 올라가면 수익을 내시던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어느 정도에 그냥 보고 있냐, 저는 한 14,000원까지 가면은 한번 팔까 아니면은 보유할까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고 저는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강화 시에 한국, 일본, 네덜란드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ASML이랑 도쿄 일렉트론이 주가 급등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를 했다. 그런데 대만과 싱가포르 등 이번 조치에 적용되는 반면 한국과 일본, 네덜란드 기업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이 또 상승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중국의 PPL은 에릭 슈미트죠. 지금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건설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대한 동상을 세워야 합니다. 실리콘밸리 형제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이 동맹국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클립으로 네덜란드와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릭 슈미트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중국에 금지하려고 하는 전략은 천재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ASML을 미국 회사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 근데 ASML은 네덜란드 회사인데 왜 자기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꿋꿋이 반도체를 생산해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관련해서도 계속 지금 개발하면서 메타, 페이스북보다 이제 더 페이스북이랑 갭이 이제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오픈 AI 뭐 GPT-5가 나오면 한 발 앞서가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보면 젠 AI라고 해서 이것도 계속 협력적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중국도 이제는 AI 관련 분야에서 미국과 이런 격차를 계속 줄여가고 있다. 그래서 AI 부분에서도 과연 이게 격차를 계속 낼 수가 있을까? 미국이 그렇게 계속 규제를 해도 계속 중국이 따라오고 있어서 이 흐름은 막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J-20 스텔스 전투기가 급속 생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대담한 잡을 수 있으면 잡아라는 의미로 중국의 효율성과 F-35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어려움 사이에 극명한 대조를 강조하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보면은 뭐 러시아의 뭐 수호이 57, 그다음에 중국의 젠 20, 그다음에 뭐 로키드 마틴의 F-22, F-35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러시아랑 중국의 이 생산 속도나 이 개발 속도가 어마어마해지고 있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로키드 마틴의 이 생산과 이런 여러 가지 효율성과 그다음에 만약에 정비 이런 속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중국이 계속 생산하면서 따라오고 있으면서 이 격차도 줄어들고 있고요. 과연 이 격차가 줄어들면서 어떻게 이제 작용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거 내용은 내일 또 자세하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즘 보면은 미국의 해병대 2,500명을 태운 강습 상륙함을 레바논 인근에 파견을 했다. 지금 레바논이랑 이란이랑 이쪽에서 뭔가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파견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잘 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지금 미국의 이런 강력한 패권주의 이런 거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힘의 균형이 점점 이제는 다극체제로 가면서 미국의 힘이 서서히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뭐 중국이 이제는 미국처럼 이렇게 패권을 주도하면서 권력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있지만 중국에서는 지금 중국은 그러니까 모든 주요 국가 중 평화와 안보에 있어 최고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냥 뭐 평화랑 안보를 더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분쟁을 다루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뭐 제3국인 우리나라가 볼 때는 그것도 좀 50%는 믿고 50%는 그냥 못 믿겠다. 중국도 만약에 미국 같은 권력과 패권을 가진다고 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평화를 생각한다니까 그냥 그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지금 제조업 지수죠. PMI 지수가 이제는 또 이제 3, 4, 이제 5, 6, 7 567이 49로, 그러니까 50 이하로 떨어지면은 축소 국면인데, 지금 축소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성장률이 좀 내려간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계속 넘치고 있다. 그래서 걱정이 저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중국의 산업이 좀 내려온 것 같지만, 저는 그냥 뭐 전기차나 이런 거는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니오의 이 주가 예상, 어떤 분이 니오가 뭐 80% 빠졌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니오의 상승론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린 차트를 가져왔는데, 니오가 이제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희망회로를 그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를 그렸는데, 모르겠습니다. 니오가 잘 갈지 안 갈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냥 개별 주식이라서 모르겠고요. 차라리 니오보다는 비아디가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차이나 전기차가 훨씬 낫지 않을까. 차이나 전기차도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기대를 해본다. 그래서 니오도 뭐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니오도 나름 잘 하고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태양광이 10년이 지나면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태양광 플러스 배터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배터리는 생산되는 전기의 가치를 높이고 다른 시스템 구성 요소 활용도를 향상시킨다. 그래서 배터리에 저장을 해야 여러 가지에 쓸 수 있고 이런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설치하는 가장 저렴한 장소는 이미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곳이다. 또는 그 반대이다. 그래서 배터리는 저녁 늦게 피크가 발생하더라도 T&D 비용과 그 다음에 시스템 피크를 줄이는데 태양광을 유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집에는 배터리가 있고 대부분의 집에는 태양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년 4월에 주거용 솔라 패널, 솔라 PV 설치의 50% 이상이 배터리 스토리와 짝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저장 시설이 있었다. 23년 10월에 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을 때 그 수치는 20%를 조금 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가 넘어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는 태양광을 설치하면은 테슬라 파이어월이나 아니면은 비아디나 아니면 CATL의 배터리가 설치가 된다. 그래서 이런 테슬라, CATL, 비아디 주가가 앞으로도 더 잘 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 혁신 탑10 그것도 ETF도 괜찮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 꾸준히 모아가셔라. 차이나 전기차만 모으지 마시고요. 글로벌 혁신 탑10 이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생각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지금 비아디가 지금 전기차 특히나 중국 전기차가 6월에 시장 점유율 유럽의 시장 점유율 역대 최대다. 그래서 관세 없어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대 최대로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유럽연합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가 무려 11%를 차지하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의 브랜드들이 7월 5일부터 적용되는 관세 인상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밀어내기 수출을 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됐다. 그래서 블룸버그 시장조사업체 데이터포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브랜드들은 6월 한 달간 유럽에 23,000여 대의 신규 수입을 등록했다. 이는 전달 5월에 비해 78%나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이며 유럽 전체 전기차 등록 증가율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서 이 가운데 상하이가 중요하죠. 상하이 MG 브랜드가 거의 영국의 MG 브랜드를 인수를 해서 그냥 영국 차처럼 사람들이 느껴요. 우리 르노 삼성처럼 그렇게 느끼는데 쌍용이죠. 쌍용처럼 우리나라 차처럼 느끼는데 그게 지금 MG 해치백을 모델을 대거 딜러들에게 출하하면서 등록 대수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후에 추가 관세가 시행된 이후에도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데이터포스의 제품 총괄 가브리안 로하스는 상하이 MG4 등록의 40%는 딜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건전한 성장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이런 건전한 성장은 아니지만 판촉으로 많이 팔렸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관세가 붙거든요. 관세가 붙으면은 앞으로는 더 안 팔릴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이에 대해 EU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 같은 추가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유럽 내 제조시설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이따 소개해드릴 비아디 내용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달 이탈리아에서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함에 따라 판매량이 2배로 증가한 것도 전기차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 있잖아요. 멜로니 총리가 지금 중국을 계속 방문하고 있죠. 31일까지 26일부터 31일까지 방문한다고 하거든요. 방문하면서 지금 1대1로를 다시 재가입하겠다 이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전기차 공장들이 이탈리아에 지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유럽의 전기차 관세에 대해서 중국 전기차 관세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탈리아도 이제 친중적인 또 성향을 갖추게 됐다. 그래서 유럽이 지금 살기 힘드니까 다시 또 이제 중국이랑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손 내밀기에는 미국이 너무 멀리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도와줄 것도 별로 없다. 차라리 유럽 국가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등은 차라리 중국이랑 협력을 해서 산업 규모를 키우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보고 있고요. 이탈리아 정부는 2억 유로 그러니까 3천억 원의 신규 전기차 보조금이 9시간 만에 소진이 됐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달 유럽 전역에서 전기차는 20만 8,872대가 등록돼 22년 12월과 23년 3월에 이어 월간 등록대 수의 역대 3위를 기록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거
분석이 나왔는데 중국 지금 유럽의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가장 큰 시사점은 영국 구매자는 중국산 MG 브랜드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MG 브랜드를 좋아한다고 하고요. 네, 영국은 지금까지 가장 큰 시장입니다. 여기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 다음에 독일, 스페인 이 순으로 그 뒤를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EU 시장의 3%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중국 브랜드의 EV 시장의 1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중국 브랜드는 EV 시장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있죠. 지금 보면은 뭐 샤오펑, 그다음에 MG, 니오, 그레이트홀 모터스, 오라, 뭐 체리, 그다음에 뭐 보야 시리즈도 있고 비아디도 있고 지리도 있고 세레스도 있고 여러 브랜드, 노토스도 있고 지커도 있고 링크앤코도 있고 뭐 다 여러 브랜드들이 지금 유럽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전문가 마이클 던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시장을 위해 중국에서 뷰익 전기차를 만드는 것은 막다른 골목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뷰익이라는 지금 미국 브랜드가 있는데 전기차 전환은 관세 역풍에 직면했다. 뷰익은 지금 현재 중국에서 두 가지 전기차 생산을 판매하고 있는데 크로스오버인 일렉트라 E5와 더 작은 E4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들은 미국에 출시할지는 불확실하다. 왜냐? 중국에서 생산했기 때문에 미국 브랜드일지라도 관세를 매길 수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불확실하다. 그런데 전기차 전환은 필연적이니까 중국에서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진짜 많은 기업들이 전기차는 중국에서 생산을 할 수밖에 없다. OEM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전기차가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어서 외국 브랜드들이 점유율이 하락을 했다. 지금 내연기관이랑 다 합친 외국 브랜드들의 점유율이 나왔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기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1등이에요. 2020년도에 점유율이 1등이었던 폭스바겐이 2위로 그러니까 13.2%에서 9.4로 떨어졌죠. 그 다음에 24년에 1위를 한 비아디는 어디 있었냐면 2020년에 비아디가 1.8%로 여기 15등이었습니다. 근데 15등에서 1등으로 올라왔다. 이거 보이시죠? 잘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도요타는 2위에서 8.2%에서 6.9로 3위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혼다는 3위 7.9에서 지금 여기 6위로 4.3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닛산 외국 브랜드죠. 5.8에서 지금 4위에서 어디입니까? 11%까지 11위까지 떨어졌다. 3.0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지리는 그대로네. 지리는 5위로 점유율은 좀 줄어드는데 5위로 됐고요. 창하는 6위에서 4위로 상승을 했다. 여기 4위로 상승했죠. 그 다음에 뷰익은 얼마나 떨어지나 아까 뷰익 소개했죠. 지금 7위에서 17위까지 10계단 하락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벤츠는 뭐 8위 그대로 잘 팔리고 있고요. BMW 오히려 올랐네요. BMW는 8위에서 7위로 올랐다. 벤츠는 8위에서 8위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아우디도 8위에서 10위에서 9위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독삼사는 이미 뭐 잘 팔고 있으니까 점유율도 그렇게 많이 하락을 안 해서 결국에 관세에 대해서 독일은 반대를 했잖아요.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이 당연히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발 브랜드는 오히려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현대는 안 보입니다. 현대는 이제 아예 12위에서 아예 이제 등수 밖으로 밀려났고요. 네, 울링 자동차는 13위에서 지금 10위까지 올라왔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바오준도 이제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비아디는 아까 보셨죠? 그 다음에 로이도 안 보이고, 체리는 지금 17위에서 1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2.9% 12위까지 올라왔고요. 쉐보레도 없어졌고 GAC 아이온은 20위로 떨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GAC 아이온 브랜드가 또 여기에 1.5로 19위에 올랐고요. 그 다음에 레드 플래그가 여기 어디 브랜드인지 모르겠습니다. 18위로 새로 입성했고, 그 다음에 아이토라고 해서 이게 하웨이가 지금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6위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니오토가 우리 차이나 전기차에 있는 니오토가 14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테슬라가 13위로 새롭게 이렇게 제출했다. 24년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특히나 일본 브랜드들의 이런 하락이 눈여겨 보이시죠. 폭스바겐도 1위에서 2위를 내줬고 비아디의 미친 성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이렇게 갑자기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외국 브랜드들이 점유율 하락을 하고 있고요. 외국 브랜드들을 점점 중국 전기차들이 밀어내고 있다.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외국 브랜드를 밀어내고 있다. 그거는 성능과 개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내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국 자동차는 이 PX가 가격 전쟁이거든요. 가격 전쟁은 2분기에 끝나나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근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이 가격 전쟁으로 인해 모두 후퇴하고 있으며 판매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다, 닛산은 판매 한계에 직면해 있다. 곧 제너럴 모터스형 판매 붕괴가 직면하게 될까요? 그래서
계속 판매가 안 되면은 거의 다 이제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붕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다른 시장에서 훨씬 더 높은 마진을 얻고 있으며 이제 중국 대리점 네트워크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이 가격 전쟁을 계속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나갈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국내 그러니까 중국 내 브랜드들은 비아디를 따라잡기 위해서 가격 경쟁을 줄일 수밖에 없다. 가격을 줄일 수밖에 없다. 비아디가 계속 가격 경쟁을 불러일으키니까 다른 전기차 회사들도 이 가격 경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비아디가 이렇게 가격 경쟁을 하니까 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외국 브랜드들도 해야 되는데 외국 브랜드들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 굳이 중국에서 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에서 팔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목매지 않는데 오히려 중국 내 브랜드들은 중국에서 살지 못하면은 외국도 못 나가니까 더 경쟁을 진짜 힘들게 하고 있다. 그래서 가격 전쟁이 종식되고 더 많은 합작 법인이 조인트 벤처 더 낮은 마진으로 기꺼이 살아갈 의향이 있으므로 비아디의 매출이 하반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비아디의 매출이 이제는 하반기에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리랑 체리도 20만 미만 시장에서 비아디와 함께 머물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비아디랑 같이 머물면서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국의 생산 과잉은 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내연기관 모델을 판매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생산 과잉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판매하지 못하니까 이 중국이 더 많이 전기차를 생산해서 계속 이게 여기에 채워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23년 매출 대비 생산 능력 이렇게 나와서 GM 제너럴 모터스는 62% 유휴 상태에서 최악의 지금 범인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그다음에 24년 활용도는 외국 유산이 외국 자본이 15에서 40% 감소했기 때문에 더 나쁩니다. 버그가 아닌 빠른 전기차의 채택이 특징이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보고 싶다면 이는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쉬는 내연기관 공장을 그러니까 내연기관 공장이 계속 쉬게 되면은 내연기관 공급망이 붕괴가 되고 그다음에 내연기관 IC가 내연기관이에요. 그래서 IC 자동차보다 더 이제 전기차가 저렴해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혼다도 지금 17%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요. 닛산은 50%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도요타는 15%, 그다음에 제너럴 모터스는 62%, 그다음에 폭스바겐은 39% 이렇게 감산 인원을 줄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참 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줄이고 있는 게 위기고요. 그만큼 중국 전기차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월에 판매량을 가져왔는데요. 20만 위안에서 30만 위안 판매량이랑 30만 위안에서 40만 위안 가격대. 그러니까 한국으로 보면은 한 4천만 원에서 지금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대 차량 판매 가격이랑 6천만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하 이 판매량을 가져왔거든요. 가격대에서 지금 보니까 테슬라가 지금 이게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4천에서 지금 6천 이하에서 테슬라 모델 Y가 가장 많이 팔렸다. 지금 모델 I가 가장 많이 팔렸고요. 그 다음에 모델 3가 그 다음으로 많이 팔렸고 그 다음에 지금 지리 자동차죠. 지리 자동차가 이렇게 그 다음에 팔렸고 샤오미가 4위를 했습니다. 4위. 지금 4천에서 6천만 원대 차량에서 4위를 했다. 이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 한 EV가 그 다음이 5위고 그 다음에 비아디 바다사자가 지금 6위였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샤오펑도 여기 있네요. 샤오펑, 비아디송, 폭스바겐, 지리 이런 자동차들이 다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지금 보면은 지금 테슬라는 분명 전자를 지배하고 있고 지금 지배하고 있고요. 지커랑 샤오미가 그 뒤를 이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아디는 이 부분에서 지코와 동일한 수의 전기차를 판매했지만 한, 실, 그 다음에 송엘, 탕 등이 보급이 됐다. 그래서 여러 가지 때문에 이렇게 나뉘어졌고요. 그 다음에 니오는 30만에서 40만 이쪽 위안 그러니까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대 이 가격대를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BMW도 상위 10자리를 차지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상위 12자리를 차지했다.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 지금 아이토 M9이 또 이제 1억 이상 차량에서는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니오 모델이나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거든요. 지금 BMW가 1위고 그 다음에 니오가 이 가격대에서 비싼 고급 차량 가격대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MW 또 있고, 샤오펑이 있고, 아우디 있고, 그다음에 구이가 그다음에 아바타 11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쭉 이렇게 아우디 뭐 이런 차량들이 있다. 폴스타도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다. 전기차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형차, 그러니까 가격대가 10만이 아니면 2천만 원대에서, 그러니까 1천만 원 후반대에서 그다음에 3천만 원 후반대, 그러니까 2천만 원, 4천만 원 사이 이 가격대에서는 비아디가 거의 뭐 꽉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비아디 그 다음에 비아디 친 플러스 다 1, 2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GAC 아이온 Y, 아이온 S 이게 또 3, 4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아디가 확실히 선두다. 이 가격대에서는 확실히 선두이고요. 뭐 비아디 또 있네. 5, 6, 7 또 비아디고, 그 다음에 폭스바겐 ID3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적기, 그 다음에 도요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쭉 아래에는 11위부터는 20위까지는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만 위안 이하, 이게요 2천만 원 이하 차량에서는 비아디의 갈매기가 1위다. 그 다음에 울링 자동차, 울링 뭐 이렇게 싸게 나오는 브랜드는 다 거의 다 중국 거다. 다 중국 거네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중국이 이렇게 싸게 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EU 자동차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공급업체에도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서부 1티어 공급업체 있잖아요. 서양의 1티어 공급업체는 모두 중국에서 대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기차 부분에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중국에서 계속 패배하고 있으며 이는 집에서 엔지니어링 작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는 점점 중국에 밀리고 있고, 전기차의 이런 전기차 부품에 대한 이런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밀려나고 있고요. 사람들은 본국에서 얼마나 많은 고급 일자리가 중국의 이 합작법인에 의존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다. 그래서 ZF가 첫 번째 1티어 커팅을 수행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커팅 규모, 그러니까 지금 뭐 사람들을 자르고 있다는 얘기죠. 커팅 규모 중에 가장 큰 규모이다. 그리고 중국이 전기차도 전환함에 따라 보시나 발레오 이런 등도 지금 계속 삭감을 하면서 인원을 줄일 것 같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비아디 이런 유럽 진출 뉴스는 다음번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가 지금 이런 배당을 줬다고 합니다. 비아디도 배당을 주고 CATL도 배당을 주는데 왜 차이나 전기차는 배당을 안 줄까? 이 내용도 다음번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만 자르고요. 내일이나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차이나 전기차, 중국 전기차 정보랑 그 다음에 미국 주식 정보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됐습니다.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